홍서범 씨의 아들이 외도를 하게 되면서 커진 이 사건이 여전히 잦아들고 있지 못합니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 전 며느리에게 사과를 할까? 자, 많은 분들이 사과문이 발표가 돼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와중에는 이 기사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가 누구를 향한 사과였느냐? 왜 며느리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며느리와 홍서범 씨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추가로 폭로가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의 제2차, 제3차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이 사과를 인정했음에도 누리꾼들 사이에선 공인으로서 면피용 사과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보상이 우선이다. 결국 전 며느리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라. 이 홍서범 씨 일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대해져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하는 척 했을 뿐이다 라는 오명을 홍서범 씨 부부가 뒤집어 쓰게 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들의 논란을 사과했지만 전 며느리의 분노는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두 사람의 사과가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을 입장문 발표가 아니라 직접 전달했다면 아마 이 사태가 조금은 잦아들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어찌됐건 이 홍서범 조갑경 두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내 아들이 한 아이의 아비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두 시부모는 전 며느리에게 이런 성의 있는 사과, 어떤 대처, 그것이 여태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들 문제로 머리가 아픈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가족 전체의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급기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이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홍서범 씨가 58년도에 신당동에서 태어났고 차남으로 알려졌습니다. 2남 4녀 중. 이복 형제까지 있다고 해요. 3남 5녀, 총 8남매 중 막내 아들이자 7번째 자식이라고 합니다. 모두 부모가 이북 출신으로 전쟁 이후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친가와 외가를 포함한 친척들과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가족사 때문에 홍서범 씨는 탈북민 관련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탈북민 프로그램에서 반고정에 가까운 출연자로 오랜 시간 방송 활동을 해내기도 했고 가창력과 작곡 능력을 인정받은 뮤지션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수 활동은 그렇다 친다 하지만 결국 그 이후에 라디오와 TV 출연의 방송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면서 입담과 예능 감각으로 활동을 해왔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90년대 홍서범 씨와 함께한 내 사랑 투유 TV와 라디오를 석권을 하며 큰 사랑을 받게 됐는데 그 당시 조갑경 씨가 예능 활발히 활발했던 탓에 가수로서의 평가가 다소 가려지긴 했지만 전성기에는 굉장히 개성이 뚜렷한 가수로서 인정을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 사람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됐고 특히 두 사람이 예능 방송 활동을 통해서 여태 롱런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사실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대표적인 가수 부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30대 초중반이던 홍서범 씨가 20대 초반에 신인이었던 조갑경 씨에게 꾸준히 호감을 표현을 했고 조갑경 씨가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을 하며 그 당시 9살 나이차, 꽤나 큰 나이차죠. 이걸 극복하며 94년도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연애 사실이 알려지기 전 열애설이 불거졌을 때 두 사람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고 조갑경 씨는 그 당시 나도 눈이 있는데 이런 아저씨를 고르겠느냐 라고 부정했지만
홍서범 씨는 그 당시 별다른 반응 없이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실 결혼 이후 인터뷰에서 이미 그 당시 서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이 화제가 굉장히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이 어찌됐건 결혼부터 이후까지 상당히 뭔가 관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이 두 사람은 지금 방송에 등장만 했다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지고 볶는 그런 이미지도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아들 홍석준 씨의 불륜 논란이 터지게 되었고 결국 이 사태가 심각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가족사 역시 두 딸이 캥거루족으로 지낸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 아닙니까? 특히 불륜남인 아들 홍석준 씨는 건국대학교에 진학을 하여 아버지와 같은 학교 출신이 됐다고 해요. 이후 부천FC에 입단해서 축구선수로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홍석준 씨를 둘러싼 이 외도 논란이 터지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2년간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 직후 홍서범 씨 아들이 바람을 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결국 잦아들려면 4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항소심 판결이 결정이 나야 이 사태의 모든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과문을 발표하기 이전에 홍서범 씨의 이상한 입장이 있었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굉장히 논란이 거세지니까 갑자기 사과문을 발표하며 내가 판결문을 살펴보니 또는 내가 이 사태를 파악해보니 사실과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많이 달랐다 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며느리 A씨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언급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며느리가 보냈었던 바로 그 당시 카카오톡 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아기 낳은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기가 출산하기 전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면서 중절수술 해라. 말 안 들으니까는 집을 나가버리고 시부모란 사람들은 아기가 출산할 때도 찾지조차 않았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기가 출산되고 난 이후에 며느리가 이렇게 홍서범 씨에게 카톡을 보낸 것 같아요. 그 여자와 이제는 당신 아들이 당당하게 대전에서 만나나 보더라고요. 저를 아는 분들이 보고 이야기를 해줘서요. 이건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 여자 만나면서 그 여자가 이혼하라고 부추겼다라는 이야기요.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싶지만 저한테는 아무런 이야기도 들으려고 안 하시니까 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연락을 남기거나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결혼 한 달 만에 바람이 난 거니까요. 사람이 아닌가 봐요. 애기 사진은 같이 보내드려요. 그래도 당신의 손주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도 홍서범 씨가 그냥 뭐 해외에 있다. 그래 뭐 나중에 연락할게. 이런 얘기들 말고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언급이나 해결이나 나서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 며느리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최근 이 두 사람의 급작스런 사과문이 발표가 되었고 판결문의 내용이 달랐다라고는 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라는 이야기에 며느리에 대한 사과는 한 줄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쁘니까요. 24년도 7월 달에 며느리가 보냈었던 카톡 내용을 보면 아버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숨이 너무 막혀요. 아버님만이라도 제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 오늘 당장이라도 올라갈게요. 그냥 정말 어머님, 아버님이 이 일에 뭔가를 해주세요가 아니고 제발 들어만 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한 번만요. 아버님 저 보기 싫은 것도 아는데 그래도 제발 부탁드려요. 근데 여기 카카오톡에 일자 표시가 없죠? 읽었단 얘기입니다. 근데 읽었는데 그 이후에 답장이 왔냐? 안 왔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 누구입니다. 이 카톡에 대한 답장이 안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보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임신 7개월인데 상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저희는 성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또 7월 28일 날 카톡을 보낸 겁니다.
앞선 카톡을 보낸 지 일주일 만이었어요. 그 이전에 보냈었던 카톡도 있습니다. 아버님, 이제 11월이면 아기도 나오고요. 어쨌든 딱 한 번쯤은 다시 만나 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빠 말만 듣는 것보다도 제 말도 직접 듣고 도와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아버님과 둘이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홍서범 씨는 사실상 어떤 거죠? 아들의 이야기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났다라는 아들의 이야기만 듣고 며느리는 철저하게 연락을 받지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 아버님, 오빤 집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무책임한 행동과 말만 하고 있어요. 어디서 지내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는데 지금까지의 일들을 다 말씀드리고 바로 잡을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연락 좀 주세요. 그리고 또 하루 뒤, 아버님, 그래도 결혼식까지 다 치렀고 연인 사이는 아니잖아요. 오빤 지금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생각하고 연락도 없이 집도 나갔다. 자, 그러고도 안 되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얘기가 출산하고 난 이후에 7월달 내내 연락이 되지 않던 시부모에게 결국 아이를 낳았다. 애기 사진을 같이 보내드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며느리 입장에서 또 전 아내 입장에서 시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받은 적도 없고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홍서범은 모든 말이 거짓말이다. 라는 유튜브 방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며느리가 직접 제보한 유튜브 채널이죠. 자, 이런 카톡만이 아닙니다. 또 보면 이 내용도 있어요. 사건 반장에서. 어머님은요, 아버님이 해외에서 돌아오시면 제가 맞춰서 올라가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아버님. 제발 절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는 카카오톡도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이게 홍서범 씨가 이걸 전부 다 읽고 씹었단 얘기예요. 앞에 보여드렸던 아기 사진, 그러니까 자신의 손녀 사진이잖아요. 손녀의 사진을 받았음에도 읽고 답장을 하지 않고 그저 무시를 했다. 무응답이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의 사과문이 뭐 얼마나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홍서범, 조갑경이 뭐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거냐. 저도 사과문을 발표한 건 잘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죠. 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며느리 A씨에 대한 사과를 두 사람이 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하든 언론을 통해서 하든 무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며느리는요, 혼자서 아기를 출산했고 그 공포스러운 순간에 남편은커녕 시부모에게도 외면을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자마자 바람난 남편과 연락조차 되지 않은 시부모를 둔 상태에서 출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굉장히 피가 마르는 상황이 이어져 왔었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아들은 오히려 연애를 잘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버님과 어머님, 시부모님은 방송에 잘 등장하고 그것도 화목한 가족의 모습으로서 예능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으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뭐 한쪽으로 편협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왜 며느리가 아직도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정리해드릴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 논란거리가 잦아들지 않는 확실한 사항들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분들이 이번 사건을 주의 깊게 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의 나이대였었던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안일한 대처가 한심하다라고 말씀하시던 분들조차 이 전 며느리가 그래도 전 시부모였던 사람들에게 쪽팔린 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 어르신들의 마음이 갑자기 돌아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건 전 며느리 A씨의 자충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사실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이 사과를 했고 앞으로의 이 일들을 시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최선일 게 없거든요. 앞으로 남아있는 4월 달에 그 항소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아들이 처벌받으면 될 일입니다. 만약
자식인 아들이 돈을 못 낸다면 부모가 양육비를 대신 내줘야 할 수도 있겠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뭐 어느 정도 할 만큼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전 며느리인 A씨가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임신 중 외도한 아들의 불륜 논란에 결국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두 사람이 방송 활동을 못하게 될까봐 불안한 마음에 다급히 사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과가 조금 늦긴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안에 사과를 했다면 또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람을 두둔하려는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두 시부모가 직접 바람을 핀 건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팩트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 이상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양육비 문제도 해결을 하겠다. 소송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아들에게 따끔히 이야기하겠다. 뭐 이 이상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 더 이상 두 사람이 이제 가족 예능 방송으로서는 출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도 저는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의 이야기가 뭐 간접적으로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뭐 공연을 하던 뭐 조각경 씨가 따로 나와서 방송을 하던 그런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때 보면 막 퍼주기만 하는 남자, 살림 안 하는 여자 이렇게 2019년도 8월달 TV조선 인생 감정쇼 얼마예요 100회 특집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 두 부부가 뭐 티격태격하지만 인고 부부다라고 말을 했던 것과 다르게 아들이 바람을 피게 되면서 또 그 아들의 자녀인 손주에 대해 무관심했었던 시부모로서의 모습이 그간의 예능에서 비춰졌던 홍석준 씨가 사생활 문제로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이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특히 유명 연예인이고 아들의 부도덕한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상파 예능 방송에 나와서 본인도 웃고 떠들고 시청자들을 웃긴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적절하겠느냐. 당연히 거부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거세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사과까지 했다면 그 정도의 의지가 있었다면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은 당분간 아쉽더라도 방송 활동을 좀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과문이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 여기에서 바로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에 나와서 웃고 떠들고 남들을 웃기고 또 본인도 웃고 이런 모습들이 비춰진다면 야, 아들 사건 아직 다 처리도 안 끝났는데 저렇게 나와서 돈을 번다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들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아들이 그것과 관련하여 처분을 다 받고 난 이후에 방송에 출연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 두 사람이 파산하는 거 아니냐? 막 방송 다 끊기니까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파산 위기의 논란에 대해서 제가 종지부를 찍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갑경, 홍서범, 재산 없다더니 전 재산 주고 싶은 최애 자식이 있다. 무슨 말인가 하고 쭉 살펴보니까 방송에 등장을 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조갑경 씨가 이 세 명의 자식들 중에 전 재산을 주고 싶은 자식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조갑경 씨는 재산이 없다. 라고 단호하게 회피를 당시에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방송에 등장해서 재산, 자산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방송을 탔어요. 만약 이들이 다시 젤라또 카페를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게 된다면 방송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무조건 받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아직 젊고 사업을 하다 망했었고 다시 재창업을 하게 된다면 그것조차 서사로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가족까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가족 예능 방송이 너무 만연하다 보니 결국에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무리 두 사람이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중들의 반응은 나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어떻게 자각이 없었냐? 저렇게 두 딸을 90평이라는 큰 집에서 키울 정도로 유복하게 생활하고 있으면서 왜 양육비 지급은 없었느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나뉠 것 같은데 아직 홍서범 조각경 두 사람의 재산이 파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없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이 여론이 계속하여 손바닥 뒤집듯 들쭉날쭉하는 이유들이 충분히 존재했었습니다.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그렇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건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들이 그렇게 외도를 저질렀는데 어쩜 그렇게 모른 척을 할 수 있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아들을 혼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아들의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돈을 지급해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는 대중들에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방송을 탔던 내용 아닙니까? 한 달 모임 비용만 몇 천만 원을 냈다.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홍서범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니까 말을 못한다. 남자 입장에서 모임에 같이 나가서 회식하고 내가 낼게 하면 집에 와서 난리가 난다. 왜 혼자 다 내냐고 한다. 각자 번 돈 각자 쓰는 게 아니냐라고 두둔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조갑경 씨는 예전만큼 못 벌지 않냐. 홍서범 씨는 쓰다 보니 돈이 없더라.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예능 방송 소재로 활용되는 것조차도 딱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만약 실질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예능 방송에서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간 거라고 한다 하더라도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전쟁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자, 보세요. 돌싱 포맨 때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하유미 씨와 침대 씬을 촬영했는데 자, 이런 장면에 조갑경 씨가 질투를 했다라며 홍서범 씨가 속내를 털어놓은 겁니다. 보니까 저도 결혼하기 전에 영화 한 편을 찍었는데 내가 주연이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너를 연주해 주겠어. 라면서 여배우와 함께 이제 특정 장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조갑경 씨가 막 대본을 갖고 와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합경 씨가 이 장면에 대해서 질투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아내가 질투를 안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배우들끼리 결혼한 연예인들은요, 서로의 이런 애정씬 같은 경우는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의도 아니고 매너도 아니고 서로 기분이 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홍서범 씨가 방송에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자, 과거 연애사까지 방송에 나와서 고백을 했는데, 이때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과거의 여인과 음악하기 위해서 헤어졌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한 여자만 사귀고 바로 결혼을 하겠냐.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우스 신 기억나십니까? 남자의 외도는 본능이다. 그 발언만큼 당시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때 홍서범 씨가 혼자서 단독 출연을 했어요. 또 공교롭게도 김호중 씨와 방송을 본인에게 직접 듣진 않았겠죠. 하지만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재한다라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습니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비록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도 많고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과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사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일단 이 행동 자체는 저는 올바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선 영상을 통해서 이 조갑경 씨만이라도 며느리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이해를 할 텐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두 부부가 언론사를 통해서 사과문과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입장문을 통해서도 대중들의 마음은 돌리기가 어려워요. 방송 퇴출될 위기니까 저렇지 처가 굉장히 분개함을 느끼면서 여러 번 강조를 했고 비판을 쏟아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아니죠. 입을 다물지도 않았죠. 다른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우리는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역풍이 불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 가족 예능과 인꼬 부부로 출연했었던 하지만 이들을 알고 있는 이 교육계에서 정규직 전환해줄까요? 정규직은커녕 아마 기간제 교사도 앞으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결국 홍서범 씨의 아들이 또 상간녀가 학교에서 쫓겨났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 상황적인 정황을 놓고 본다면 쫓겨난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교사 생활, 교사 인생도 끝장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서범 씨와 사실상 조갑경 두 사람에 대한 문제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다.